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캠핑에 미쳐 있었죠. 주말 고속도로요, 텐트 실은 SUV들로 꽉꽉 찼었고, SNS는 너도 나도 감성 넘치는 불멍 사진으로 도배가 됐었잖아요. 인기 좀 있다 하는 캠핑장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예약이 더 힘들었고, 유명한 텐트는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1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캠핑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열기, 지금은 정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이 거대한 제국이 대체 어떻게 신기루처럼 사라졌는지, 그 화려한 돈의 흐름 뒤에 숨겨져 있던 세 가지 배신을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중고 거래 앱 한번 켜서 캠핑이나 아니면 특정 텐트 이름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제발 좀 팔아주세요 하고 애원해야 살 수 있었던 그 비싼 텐트들이요. 지금은 제발 좀 사가세요 하면서 반값, 아니 반의 반값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미개봉 새 제품, 실사용 1회 이런 딱지가 붙은 채로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때는 자기 분신처럼 아끼고 SNS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텐트들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헐값에 내던지기 시작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서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숫자는 감정을 싹 빼고 아주 냉혹한 현실만 보여주죠. 캠핑용품계의 에르메스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했던 브랜드 스노우피크 있잖아요. 이 스노우피크의 2023년 한국 법인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9.9% 폭락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해에 수백억 원을 벌던 회사가 1년 만에 고작 1,100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뜻이에요. 계산해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 셈이죠. 이건 그냥 유행이 좀 끝났나 보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신호인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2020년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꽉 막히니까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유일한 탈출구였던 캠핑으로 확 몰렸죠. 그리고 2021년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나무 장비에 예쁜 조명, 이런 감성 캠핑이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2022년에는 장비, 캠핑장, 관련 식품 산업까지 싹 다 합쳐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축제는 바로 다음 해인 2023년에 정말 순식간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요?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요. 세 가지의 거대한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배신은 바로 캠핑이 주는 그 낭만 뒤에 숨어있던 아주 가혹한 진입장벽의 배신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캠핑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예상치도 못했던 돈과 노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보통 신입 캠퍼가 지쳐 쓰러지는 과정이 딱 이렇습니다. SNS에서 본 그 멋진 사진에 혹해서 큰맘 먹고 텐트를 사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되죠. 텐트만 있다고 캠핑이 되는 게 아니구나. 텐트에 맞는 테이블이랑 의자도 사야 되고, 비 막아줄 타프도 있어야 되고, 잠자리 편안해야 하니까 매트도, 밤에 분위기 내려면 랜턴도, 이렇게 장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갖추고 떠난 첫 캠핑에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른바 현타를 제대로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가 바로 그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4인 가정용 거실형 텐트 하나가 2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테이블, 의자, 타프, 침낭, 쿨러 같은 필수 장비만 딱 갖춰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정말 우습게 깨집니다. 이거 웬만한 경차 한 대 값이에요. 더 이상 가벼운 취미가 아닌 거죠. 그냥 한두 번 해볼까 했던 사람들한테는 시작부터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쓰고 마주한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거의 이삿짐 수준의 장비를 차에 싣고 꽉 막힌 도로를 뚫고 캠핑장에 도착하면 이미 한밤중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텐트 치고 나면 밤 10시가 넘어요. 다음 날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 아침에는 축축하게 젖은 텐트 말릴 새도 없이 퇴실 시간에 쫓겨서 철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나질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비싼 돈을 내고 이 귀한 주말에 밖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런데요, 이 감당하기 힘든 장비값과 고된 노동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캠핑 시장 붕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두 번째 배신, 바로 캠핑장들의 끝없는 탐욕과 배짱 장사입니다. 이건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신뢰의 문제였어요. 물론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박에 한 3, 4만 원이면 충분했던 캠핑장 사이트 요금이요. 지금은 평일에도 기본 7만 원, 전망이 조금이라도 좋은 주말 자리는 1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가격이 그냥 두세 배나 폭등해버린 거예요. 가격만 비싸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말엔 1박 예약을 아예 안 받고 무조건 2박 요금을 결제하게 만들고요. 기본 2인 요금에 자녀 한 명당 10,000원, 20,000원씩, 심지어 차량 한 대당 10,000원씩 추가 요금을 붙이는 그런 옵션 장사가 판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에 15만 원, 2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정작 가보면 샤워실 물은 졸졸 나오고 화장실에선 악취가 진동하는, 뭐랄까 투자라고는 전혀 하지 않은 열악한 시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다들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벌레랑 싸우고 굳은 날씨 견뎌야 하는 그 흙바닥에서 하룻밤 자는데 15만 원을 내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시원한 에어컨 빵빵 나오고 푹신한 침대에 누가 차려주는 조식까지 즐길 수 있는 호텔에 가겠다, 이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캠핑의 가성비와 가심비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순간입니다. 이렇게 장비와 캠핑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캠핑 시장의 심장에 결정타를 날린 세 번째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대체재의 귀환,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새로운 기술의 습격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이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인천공항은 다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미어터주기 시작했죠. 캠핑의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경쟁 상대인 해외여행이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사실 캠핑이 주던 그 해방감은 해외여행이 주는 설렘과 경험의 다양성에 비교할 수가 없었죠. 이 슬라이드의 데이터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캠핑을 가는 소위 찐팬이라고 불리는 캠핑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24%였는데 2024년에는 불과 1%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유행을 따라서 가볍게 캠핑을 즐기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텐트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고 여권과 캐리어를 꺼내 들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럼 국내에 남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여기서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국내 브랜드 매장에서 20만 원에 팔던 텐트가 직구로는 5만 원인 거예요.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쓸만한 품질이었거든요.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다음에 결제는 알리에서 하는 쇼로밍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비싼 임대료랑 재고 부담을 안고 있던 동네 캠핑용품점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줄줄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캠핑 시장의 파일을 잠식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전기차의 V2L 기능이에요.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전기를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캠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무겁고 비싼 파워뱅크나 가스버너, 랜턴이 필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차에 코드만 꽂으면 인덕션으로 요리하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전기장판으로 난방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전통적인 장비 업체들이 설 자리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거품이 완전히 꺼진 지금 캠핑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재편되고 있을까요? 현재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이웃나라의 섬뜩한 전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장 큰 시장이자 사실상 가장 돈이 됐던 4인 가족의 오토캠핑, 즉 거대한 중간 시장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장비를 최소화하고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이나 배낭 하나만 메고 떠나는 백패킹 같은 초미니멀 캠핑,
혹은 수억 원짜리 캠핑카나 1박에 50만 원이 넘는 럭셔리 글램핑 같은 초호화 시장으로 완벽하게 나뉘어버렸어요. 적당한 비용으로 즐기던 그 중간지대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몇 년 앞서서 똑같이 겪었던 일입니다. 일본도 애니메이션 유르캠 열풍으로 캠핑 붐이 폭발적으로 일었다가 불과 1년 반 만에 거품이 싹 꺼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수많은 캠핑장이 폐허로 변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전철을 그대로, 아니 SNS의 발달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밟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상황은 단순히 하나의 유행이 지나갔다 정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비자의 신뢰 상실, 강력한 대체제의 등장, 저가 공세와 기술 번화에 대한 적은 실패라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터져 나온 말 그대로 총체적인 구조적 붕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기둥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건물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4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붕괴했습니다. 첫째,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고, 둘째, 해외여행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으며, 셋째,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전기차라는 신기술의 등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캠핑이라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과열된 거품이 꺼지고 진짜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어떤 건전한 조종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땅만 있으면 돈 된다는 말만 믿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캠핑장을 차린 자영업자들, 유행만 좇아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기업들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뜨거웠던 열풍에 남기고 간 차가운 잿더미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치우게 될까요?